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9월 26일 화요일 동아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방교사 부족 뒤엔 곰팡이 관사가 있다. 관사에 곰팡이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예산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그래서 지방교사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트럼프 북한인 미 입국 금지, 군사 압박 이후 외교적 봉쇄 조치, 청와대 비완비 북상 한미 사전 협의를 했다. NLL 준수 차원서 한국군은 불참을 했다.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채널 A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않는다고 해도 이미 시각에 써왔던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회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더 오래 가는가 하는 것은 그때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선전포고다 트럼프의 발언. 그러면서 누가 오래 가는지는 보면 알 거예요. 당연히 저쪽은 임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오래 가겠죠.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이용호 외무상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트럼프 선전포고다, 격추시키겠다, 미국 전투기. 뭔 일 아는 겁니까? 선전포고라고 애써 강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엄포죠. 왜냐하면 선전포고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미 전략 폭격기, 전력 폭격기 아니죠. 전력 폭격기 연구를 악놈으로 격추하겠다. 선전포고라고 하면 한반도는 벌써 지금 전쟁 상황이죠. 그러니까 선전포고라고 억지로 하는 것 자체가 저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우리 국민 여러분이 좀 안심하셔도 될 게 트럼프의 저 행동을 과도하게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면서 그러니까 나도 이 영해가 아니고 공해로 공중으로 영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공역에 들어들어 자유권 행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못한다는 이야기를 애써 강조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선전포고가 아닌데 선전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영국이 아닌데도 공역에 들어오는 것을 자기가 자유권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데 하겠다는 엄포를 넣은 거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그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사이에 이 치킨 게임이 거의 지금 막바지 온 건 사실이에요. 예. 누군가가 분명히 이제 핸들을 틀어야 되는데 서로 틀지는 못하고 있는데 핸들을 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막바지 왔기 때문에 누가 틀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용호 외무상의 저 발언 가지고 우리 한반도에 사시는 분들이 전쟁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불안해할 필요. 자, 이런 보도를 외국 사람이 볼 때는 한반도에 곧 전쟁이 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천하태평이에요. 왜? 하도 많이 당해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 북한 올해 7, 8차례 한국은행 해킹 시도했다. 한국은행 해킹 시도했다. 한국은행 내에서 이제 또 협조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한국은행 내에 간자가 있을 테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한은 공격 작년에 44건인데 올해는 116건으로 급증했다. 그리고 북 핵실험 후 사이버 테러 재현 우려된다. 그래서 이 사이버 테러를 해준 유력한, 이걸 가능케 한 유력한 교회가 있죠. 그 교회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수백억을 만들어 갖고 우리 컴퓨터 사주고 해갖고 그들이 이 해커들을 길러내갖고 이들이 우리 농협 전산망 공격하고 한은 전산망 공격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이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장님.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저기에 종교, 이 봉수교회 이런 것들은 다 어용교회죠. 그럼 그쪽에 돈 갖다 주고 선교하겠다고 퍼부어주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죠? 북한 노동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매년 몇백억, 몇십억, 몇 억씩 교회마다 싸들고 갖다 바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거는 이적 행위입니다. 그것이 해킹으로 해커가 돼서 그 다음에 미사일이 돼서 땅굴이 돼서 대한민국을 지금 잡아삼키려고 하는데 여기에 충성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대형, 중대형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나라가 바로 잡히는 날 여적죄든지 이적죄든지 간첩죄든지 다 다스리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또 와야만 삽니다. 고용부 양대 노동 지침 폐기 저성과자라도 쉽게 해고 못해 이렇게 이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박정부 정책 20개월 만에 백지화 노사정의 재개 가능성 커져 노동계 신뢰 회복 최소한의 조치 재개 고용 경직성 더 강화될 우려. 이제 기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젠가에 니 아직도 한국에서 기업하냐? 이렇게 묻는다지 않습니까? 기업하는 사람들.
왜 저 베트남으로 안 나가고 왜 동남아로 안 나가고 왜 아직도 여기서 기업하냐? 자, 노동적폐 청산 작용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대 지침은 갈등만 초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한번 보셔요. 김영주 씨가 여자입니까? 네? 여성 장관인 것 같아요. 김영주 씨.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2대 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그래서 일반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이 두 가지에 대한 지침을 이제는 이제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노동 유연성을 이제 폐지하는 이 정책을 했습니다. 이 완장부대 지휘관으로 보입니다. 완장부대. 이제 완장부대가 좌파 정권이 들어서니까 완장부대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재계는 2대 지침이 현장에서는 노사 간 이견으로 거의 작동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침을 폐기하더라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 총협회 관계자는 정부 지침과는 별도로 연공급형 임금체계를 개선해 청년 일자를 늘리자는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서포트하는 기사를 동아일보가 쓰고 있죠.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왜? 다 같은 좌파 세력들이니까. 파리바게트 사태 해결 제3의 길이 있었다. 그런데 제3의 길을 걷지 않았다. 이거죠. 협동조합 세워 제빵기사 직접 고용. 가맹주, 점주들 고용부에 제안했지만 노조 의견 수렴 놓고 갈등 빚다 무산. 11개 협력사 도급료 폭리 사실 무근. 그래서 11개 협력사는 도급료를 폭리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협동조합을 세워갖고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걸 질질질 끌다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 대응 왜 안 했나? 북한 왜 대응 안 했나? 요격 사거리 벗어났다. 미 고강도 무력 시위에 긴장을 했다. 이 두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번 B1B 전개사전협의 일방통보냐. 청와대 문 대통령 뉴욕서 사전 보고를 받았다. 구체적 작전 계획은 막판에 알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전 보고를 받았다라고 쓰고 있고 2번 연합작전 왜 안 했나. NLL 넘어서면 우발 충돌 우려. 청와대 연합작전 제안 받았지만 거절했다. NSCC 전체 회의 연까닭은 미작전 이전 이미 회의 소집을 통보했고 청와대는 수시로 열어 위기관리를 점검한다. 그래서 사전에 통보를 받은 것 아니냐 하는 관측입니다. 자, B1B 2시간 동안 뭘 했나? 북목표 좌표 확인 초단위 타격 훈련을 했을 것이다. 원산과 350km 거리 외 북요격명 피하며 타격 능력 과시. 참가 전력은 얼마나? 후방 지원 임무 최소 30대 투입하다. 미 다음 카드는 핵항모 전단, 내달 NLL 인근서 훈련. 그래서 B1B 2대가 그 인근에서 비행하면서 자기에게 배당된 그 타겟들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핵무기 처리 난민 대비해야 중소고개도는 북한 포기론. 그래서 북한을 포기하자.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북한 핵이 터질 줄 모르니까 핵무기 처리 난민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중국에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시진핑, 북 몰아붙이는 트럼프. 그렇게 해서 미군 휴전선 이남 머물도록 중국 국익보호위에 빨리 움직여야. 그래서 부츠 언더그라운드, 미군들이 휴전선으로 넘어오는 것은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전략 폭격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다. 이것이 얼마 전에 환구시보를 통해서 이제 얘기한 중국의 정책입니다. 중국의 정책이라고 할 수 없죠. 환구시보의 이 기사를 이 칼럼을 쓴 사람의 의견이죠. 자, 시진핑이 4달 당 대회 개막 앞두고 대북 문제 해결사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계속 압박하니까 시진핑이가 침묵하다가 이제는 뭔가 일을 하지 않겠느냐. 미국 북과 단절하라. 국제사회의 메시지. 이게 중국에게 던지는 메시지죠. 그 다음에 푸틴, 러시아에게 던지는 메시지죠. 북과 단절해라. 나를 택하든지 북을 택하든지 이렇게 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입국 금지 국가에 북한 추가 포함. 작년 미 비자 발급 북한인 110명 그쳐. 실효성보다 북봉쇄 상징적 조치다. 청와대 27일 회동을 제안했다. 야당 지도자들과 홍준표 1대1 회동을 원한다. 안철수 선약 있다. 이렇게 해서 5대 정당이 다 모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청와대 각 당 설득에 최선의 노력. 한국당 대북 유화 정책 지지를 못해. 안측 예정 일정 끝난 뒤 참석 가능. 5당 대표 전원 참석 어려울 듯.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 들추기 MB 대 노무현 싸움 치닫는 여야. 여당 국정원 댓글 수사는 적폐청산이다. 노 전 대통령 정치적 이용 용납 못해. 홍준표 정진석 발언 침소 봉대된 640만 달러 뇌물 사건 재수사할 수도. 그래서 640만 불이 이제 노무현 일가에게 들어갔는데 그것도 재수사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정 싸움 치닫는 신고리 공론화위다. 원전 찬반 측 서로 위원회 불공정하다. 위원장 격조 있는 논의를 성명을 발표했고 한수원 신규 채용 탈원전의 반토막이 됐다. 그래서 한수원은 올 하반기 6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작년 하반기는 물론이고 올 상반기의 절반 이하다. 한수원 측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가 불투명하고 일부 원전 건설은 백지화되면서 사업계획이 축소돼 부득이하게 채용 인원을 줄이게 됐다. 그래서 반토막이 났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회장님, 대한민국의 이 야구왕 있지 않습니까? 홈런왕. 그게 누군지 아세요? 이승엽 씨. 이제 은퇴 안 갑니다. 이승엽 씨 기록을 보면 15시즌을 뛰었어요. 15년을 뛰었어요. 굉장하죠. 경기수는 1903회. 1903경기. 타수는 7122타. 안타 2152. 타율 3할 1위. 그 다음에 도루 57개, 볼넷 953개. 2루타는 463개. 1위입니다. 2루타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홈런은 465개, 1위입니다. 465개. 2위가 양준혁인데 351개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후배들에게 자리 비켜주는 것이 사랑하는 팀에 대한 마지막 도리다. 1년 전부터 진로 고민했지만 박수 응원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아빠 남편 노릇에 충실하고 부족했던 팬 서비스도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작별 준비하는 국민타자 이승엽이라고. 그래서 이승엽 씨는 훌륭한 야구 지도자로 돌아올 겁니다. 이승엽 씨를 지지합니다. 팬으로서 지지합니다. 사면 초과 신태용 히딩크 도임 무조건 받겠다. 히딩크 도움. 그래서 이게 히딩크의 도움을 받아서 되겠느냐, 히딩크를 감독으로 하고 신태용 씨를 그의 조력자로 하느냐, 이게 이제 축구협회의 고민인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히딩크 그 옛날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잘했지 않습니까? 네. 그죠? 4강에다 우리를 올려놨는데 그때의 신화를 창출할 수 있겠느냐? 귀추가 주목됩니다.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진핑 침묵 속에 중국 내 북포기 붕괴론이 돌고 있다. 참 중국이 이제 북을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미국과 무역을 해야지 사는 나라가 또 중국인데 미국이 북한이냐 미국이냐 택일하라고 한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지식층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가 중국을 제대로 이끌고 있는 거냐?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느냐? 육자회담 하면서 북한 핵 해결하겠다고 해놓고 뒷구멍으로 다 대준 거 아니냐? 그 결과 북한의 핵이 북경을 때릴 수 있는 이 지경까지 왔다. 네 도대체 뭐하는 리더냐? 이겁니다. 본질은. 중국 내에서 최근 핵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북한 포기론에 이어
북한 붕괴를 대비해야 한다는 붕괴 대비론까지 분출하고 있다. 향후 중국 정부 정책의 골간을 결정할 다음 달의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 대표대회 당 대회를 앞두고 중견 학자들을 중심으로 나오는 주장이어서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자, 칭고 베이징대 국제정치학 원장은 최근 호주의 동아시아 포럼지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이 한미 양국과 협력해 한반도 위기에 따른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포기론을 넘어선 일종의 북한 붕괴론으로 북한을 결코 포기하거나 붕괴시킬 수 없다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자, 이제 중국도 달라져야 한다. 5년 전만 해도 북한은 핵을 개발하는 중이었지만 지금은 핵은 물론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손에 넣으려는 시점이다. 대화를 통해 북핵 포기를 이끌어내자는 주장은 북한조차도 동조하지 않는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핵 확산 금지 노력을 조롱하는 북한을 두둔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 미국과 함께 핵 없는 한반도와 평화로운 동북아 지역을 건설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늦었지만 선택해야 한다. 어느 쪽이 시 주석이 강조하는 중국의 부흥, 즉 중국의 꿈을 이루게 하는 길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 시진핑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시진핑은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사드 철수해라고 하면서 반미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칼을 뽑아들었다. 중국에게. 이제 북한을 선택할 것이냐 미국을 선택할 것이냐 이제는 결정해라. 일자리 책임진 고용장관이 노동개혁의 재뿌리나 노동개혁 실컷 해놨더니만 고용장관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것이 고용이 뭡니까? 일자리 창출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일자리 책임진 고용장관이 노동개혁의 재뿌리냐 노동개혁해갖고 일자리를 확보하자고 하는데 재를 뿌리나 하고 사설을 썼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장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인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제 해석 및 운영지침 폐기를 선언했다. 공정인사지침은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 해고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고 취업 관련 지침은 임금 피크제 도입 등 사내 규칙을 노조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대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며 지침 폐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완벽한 완장입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완벽한 완장입니다. 자본주의, 자유, 경제, 민주 이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자가 김영주 고용노동장관입니다. 이거 가만두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일어나서라도 파면시켜야 됩니다. 올 들어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2.5포인트 상승해 OECD 회원국 가운데 청년 실업이 가장 악화된 국가라는 낙인이 찍혔다. 청년 실업이 OECD 국가 중에 제1 퍼스트 컨트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전국금융노조 간부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과 민주노동당 대표 출신의 노사정 위원장 등 노동계 인사가 노동정책 관련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데도 양대 노총은 노사정의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타협 없이 민간 일자리 창출은 어렵다. 그럼에도 정부가 노동계획에 눈감은 채 개혁정책에 대못질까지 한다면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그리고 시장경제 체제를 파괴하는 정책들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입을 열어서 말하십시오. 옳지 않다고. 50대 언론사 사주 여러분, 이제는 바른 말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계자는 정부 지침과는 별도로 연공급형 임금체계를 개선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서포트하는 기사를 동아일보가 쓰고 있죠.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왜? 다 같은 좌파 세력들이니까. 파리바게트 사태 해결 제3의 길이 있었다. 그런데 제3의 길을 걷지 않았다. 이거죠. 협동조합 세워 제빵기사 직접 고용. 가맹주, 점주들 고용부에 제안했지만 노조 의견 수렴 놓고 갈등 빚다 무산. 11개 협력사 도급료 폭리 사실 무근. 그래서 11개 협력사는 도급료를 폭리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협동조합을 세워갖고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걸 질질질 끌다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북한 대응 왜 안 했나? 북한 왜 대응 안 했나? 요격 사거리 벗어났다.
미 고강도 무력 시위에 긴장을 했다. 이 두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번 B1B 전개 사전협의 일방 통보냐. 청와대 문 대통령 뉴욕서 사전 보고를 받았다. 구체적 작전 계획은 막판에 알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전 보고를 받았다라고 쓰고 있고, 2번 연합작전 왜 안 했나. NLL 넘어서면 우발 충돌 우려. 청와대 연합작전 제안 받았지만 거절했다. NSC 전체 회의 연 까닭은 미작전 이전 이미 회의 소집을 통보했고 청와대는 수시로 여러 위기관리를 점검한다. 그래서 사전에 통보를 받은 것 아니냐 하는 관측입니다. 자, B1B 2시간 동안 뭘 했나. 북목표 좌표 확인 초단위 타격 훈련을 했을 것이다. 원산과 350km 거리 외 북요격명 피하며 타격 능력 과시. 참가 전력은 얼마나. 후방 지원 임무 최소 30대 투입하다. 미 다음 카드는 핵항모 전단 내달 NLL 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나라가 바로 잡히는 날 여적죄든지 이적죄든지 간첩죄든지 다 다스리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또 와야만 삽니다. 고용부 양대 노동지침 폐기 저성과자라도 쉽게 해고 못해. 이렇게 이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박정부 정책 20개월 만에 백지화. 노사정의 재개 가능성 커져. 노동계 신뢰회복 최소한의 조치. 재개 고용 경직성 더 강화될 우려. 이제 기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젠가에 니 아직도 한국에서 기업하냐? 이렇게 묻는다지 않습니까? 기업하는 사람들. 왜 저 베트남으로 안 나가고 왜 동남아로 안 나가고 왜 아직도 여기서 기업하냐? 자, 노동적폐 청산 작업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대 지침은 갈등만 초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한번 보셔요. 김영주 씨가 여자입니까? 네? 여성 장관인 것 같아요. 김영주 씨.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2대 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그래서 일반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이 두 가지에 대한 지침을 이제는 해고 이제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노동 유연성을 이제 폐지하는 이 정책을 했습니다. 이 완장부대 지휘관으로 보입니다. 완장부대. 이제 완장부대가 좌파 정권이 들어서니까 완장부대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재계는 2대 지침이 현장에서는 노사 간 이견으로 거의 작동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침을 폐기하더라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 총협회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9월 26일 화요일 동아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방교사 부족 뒤엔 곰팡이 관사가 있다. 관사에 곰팡이가 다 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예산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그래서 지방교사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트럼프 북한인 미 입국 금지, 군사 압박 이후 외교적 봉쇄 조치, 청와대 B1B 북상 한미 사전 협의를 했다. NLL 준수 차원서 한국군은 불참을 했다.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채널 A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않는다고 해도 이미 지각에 스와톨불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더 오래 가는가 하는 것은 그때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선전포고다 트럼프의 발언. 그러면서 누가 오래 가는지는 보면 알 거예요. 당연히 저쪽은 임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오래 가겠죠.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이용호 외무상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트럼프 선전포고다, 격추시키겠다, 미국 전투기. 뭔 일 나는 겁니까? 선전포고라고 애써 강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엄포죠. 왜냐하면 선전포고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미 전략 폭격기 아니죠. 전략 폭격기 연구원 악nom으로 격추하겠다. 선전포고라고 하면 한반도는 벌써 지금 전쟁 상황이죠. 그러니까 선전포고라고 억지로 하는 것 자체가 저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우리 국민 여러분이 좀 안심하실 될 게 트럼프의 저 행동을 과도하게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면서 그러니까 나도 이 영해가 아니고 공해로 공중으로 영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공역에 들어들어 자유권 행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못한다는 이야기를 애써 강조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선전포고가 아닌데 선전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영국이 아닌데도 공역에 들어오는 것을 자기가 자기 걸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데 하겠다는 엄포를 놓은 거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그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사이에 이 치킨 게임이 거의 지금 막바지 온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분명히 이제 핸들을 틀어야 되는데 서로 틀지는 못하고 있는데 핸들을 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막바지 왔기 때문에 누가 틀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용호 외무상의 저 발언 가지고 우리 한반도에 사시는 분들이 전쟁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불안해할 필요. 자, 이런 보도를 외국 사람이 볼 때는 한반도에 곧 전쟁이 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천하태평이에요. 왜? 하도 많이 당해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 북한 올해 7, 8차례 한국은행 해킹 시도했다. 한국은행 해킹 시도했다. 한국은행 내에서 이제 또 협조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한국은행 내에 간자가 있을 테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한은 공격 작년에 44건인데 올해는 116건으로 급증했다. 그리고 북 핵실험 후 사이버 테러 재현 우려된다. 그래서 이 사이버 테러를 해준 유력한, 이걸 가능케 한 유력한 교회가 있죠. 그 교회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수백억을 만들어 갖고 우리 컴퓨터 사주고 해갖고 그들이 이 해커들을 길러내갖고 이들이 우리 농협 전산망 공격하고 한은 전산망 공격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이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장님.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저기에 종교, 이 봉수교회 이런 것들은 다 어용교회죠. 그럼 그쪽에 돈 갖다 주고 선교하겠다고 퍼부어주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죠? 북한 노동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매년 몇백억, 몇십억, 몇 억씩 교회마다 싸들고 갖다 바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거는 이적 행위입니다. 그것이 해킹으로 해커가 돼서 그 다음에 미사일이 돼서 땅굴이 돼서 대한민국을 지금 잡아삼키려고 하는데, 여기에 충성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대형, 중대형 교회에서 훈련. 그래서 B1, B2 대가 그 인근에서 비행하면서 자기에게 배당된 그 타겟들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핵무기 처리 난민 대비해야 중서고개 드는 북한 포기론. 그래서 북한을 포기하자.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북한 핵이 터질 줄 모르니까 핵무기 처리 난민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중국에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시진핑, 북 몰아붙이는 트럼프. 그렇게 해서 미군 휴전선 이남 머물도록 중국 국익보호위에 빨리 움직여야. 그래서 부츠 언더그라운드, 미군들이 휴전선으로 넘어오는 것은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전략 폭격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다. 이것이 얼마 전에 환구 15를 통해서 이제 얘기한 중국의 정책입니다. 중국의 정책이라고 할 수 없죠. 환구 15의 이 기사를, 이 칼럼을 쓴 사람의 의견이죠. 자, 시진핑이 4달 당 대회 개막 앞두고 대북 문제 해결사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계속 압박하니까 시진핑이가 침묵하다가 이제는 뭔가 일을 하지 않겠느냐. 미국 북과 단절하라. 국제사회의 메시지. 이게 중국에게 던지는 메시지죠. 그 다음에 푸틴, 러시아에게 던지는 메시지죠. 북과 단절해라. 나를 택하든지 북을 택하든지. 이렇게 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입국 금지 국가에 북한 추가 포함. 작년 미 비자 발급 북한인 110명 그쳐. 실효성보다 북봉쇄 상징적 조치다. 청와대 27일 회동을 제안했다. 야당 지도자들과 홍준표 1대1 회동을 원한다. 안철수 선약 있다.